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18차 현배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요즘 큰 대세의 논의는 AI로 전부 다 귀착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다 느끼시고 있고요. 저도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오늘 그래서 AI가 우리 바이오 헬스에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되는 기업 운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숨소리 기반 수면 측정 AI를 통한 슬립테크의 혁신이라는 주제로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강사는 홍준기 에이슬립 CTO께서 해주시는데요. 홍준기 박사님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 박사, 그 다음에 스마트링 기반 부정맥 감지 AI를 직접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로보볼트 CEO, 주식회사 에이슬립 CTO, 그 다음에 포버스 30배 30세 이하의 리스트에 포함되신 아시아 리스트에 포함되셨습니다. 2022년도에 아주 촉망받는 훌륭한 과학자가 지금 창업을 하셨는데요. 그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부터 합니다. 네,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에이슬립에서 CTO를 맡고 있는 홍준기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발표 주제는 숨소리 기반 수면 측정 AI를 통한 슬립테크의 혁신이고, 이제 아무래도 슬립테크에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슬립테크 시장이나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에이슬립의 창업의 히스토리, 그리고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는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저희는 스마트폰의 마이크만으로 수면의 질하고 수면의 질환을 감지해낼 수 있는 이제 사운드 기반 AI를 핵심 기술로 가지고 있는 회사 에이슬립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수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왼쪽은 잘 잔 날의 수면이고요. 오른쪽은 못 잔 날의 수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수면 단계인 웨이크, 렘, 라이트, 딥 이 네 가지 수면 단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시각화한 그래프인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제 수면이고, 왼쪽은 이제 정말 잠을 잘 잤을 때고 오른쪽은 정말 못 잤을 때입니다. 왼쪽에 이제 초반부에 보시면 되게 이제 웨이크는 깨어있는 각성을 의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웨이크가 잠들 때까지의 시간이 결국 이제 잠에 빠진 인면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인면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초반부에 깊은 수면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자는 도중에는 웨이크가 거의 없고, 그리고 이 렘 수면이 되게 주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수면의 질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수면 단계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사운드만을 가지고도 실시간으로 이 사람의 수면 단계를 AI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깊게 잘 잤고 주기적인 사이클도 잘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잠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웨이크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잠드는데도 되게 힘이 많이 들었고 깊은 수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깨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자는 도중에 깨는 것까지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질이 나쁜 수면이다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면 단계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이날의 수면이 좋은 잠이었는지 안 좋은 잠이었는지 어떤 유형의 수면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게 저희의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세 가지 목차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슬립테크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내가 진짜 잠을 잘 못 잔다, 내 수면에 뭐 문제가 있나? 라고 했을 때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받는 검사가 바로 이 수면다운 검사인데요. 수면다운 검사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센서를 부착을 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뭐 머리에만 거의 이제 10몇 개의 센서를 부착을 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근전도 센서, 뭐 안구 움직임의 센서,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또 그냥 검사만 한다고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분들이 그리고 수면 기사분들이 이 생체 신호를 일일이 30초마다 보고서
이 30초가 어떤 수면 단계였는지를 판독을 해야지만 이 사람의 수면의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독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수면 단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저렴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불에서 6,000불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예약해서 이제 검사를 실제 받는 데까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하룻밤 동안 검사를 받는 거다 보니까 예약에 대기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하룻밤 잠을 자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부터 결과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면이 굉장히 이 수면에 대해서 사람이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잘 자게 만드는 것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잘 자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기술 기반으로 가능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슬립테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G에서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신호들이 있는데 뭐 뇌파, 가장 기본이 되는 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긴장도를 파악하는 근전도, 뭐 안구 움직임을 파악하는 안구 움직임, 그리고 호흡을 파악하는 이제 호흡 노력, 산소 포화도, 신체 위치 이런 다양한 신호들을 파악을 하는데 이것들을 집에서 하면 너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들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의 일부 신호만 사용을 해서 원래 수면 다운 검사에서 판독하는 데이터를 똑같이 추론해내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이제 슬립테크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측정 기술들이고요. 근데 수면 다운 검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면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면 단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생체 신호만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슬립테크의 수면 측정 기술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됐던 그 기술은 액티그래피라고 하는 이제 생체 신호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제 액티그래피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지금은 이제 애플워치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수면 측정해주지만 가장 처음에는 이제 손목에 이 시계 액티워치라고 하는 이런 시계를 차게 해서 이 사람의 손목의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로 수면을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이 사람이 깨어 있구나, 그리고 움직임이 적었을 때는 자고 있구나 정도로 이제 수면 측정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 당연히 이 정도만을 가지고는 뭐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아주 정확하진 않겠죠. 침대에 그냥 누워 있으면 자고 있는 거라고 나왔을 텐데 이 정도로 좀 그 정확도 측면에서는 좀 많이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양한 뭐 AI 기술들과 측정 기술들이 결합해서 집에서도 되게 편리하게 수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도 메이저로 사용되고 있고 두 번째로 나오게 된 이제 신호가 바로 심박 변이도인데요. 심박 변이도는 저희가 이제 보통 심장이 뛸 때 굉장히 규칙적으로 뛰게 되는데 뭐 부정맥이나 이런 질환이 있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이 규칙적인 정도가 좀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로만 변화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자율신경계가 심장의 박동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각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HRV, 심박 변이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게 됩니다. HRV로 어떻게 수면을 추적하는가 라고 하면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심박 변이도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좀 얕은 잠으로 올라오게 되면 심박 변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박 변이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심박수의 패턴도 같이 보면서 이 심박 변이도를 통해서 수면 측정을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심박 측정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광혈류 측정이라고 해서 빛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심전도에 심장에 뭐 패치나 이런 것들을 붙이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집에서 뭔가 매일매일 재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없을까? 대체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오는 방법들이 이제 PPG라고 하는 광혈류 측정,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식들이고요.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수면 측정하면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링 이런 것들이 동작하는 방식이 바로 이 광혈류 측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PPG는 이제 빛을 쏴서 조직의 미세 혈관 중에서 혈액량의 변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산소 포화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이 ECG의 전기 신호인데요. 전기 신호에 해당하는 이런 박동들을 이제 빛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PPG를 통해서도 이 심장 박동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에 대한 HRV 수치를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가장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나오고 있는 슬립 트래커가 바로 웨어러블 슬립 트래커들이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링 타입과 워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G는 당연히 이제 빛을 통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투과율이나 뭐 반사율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데 굉장히 많은 위치에서 처음에는 이제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게 최적화해서 나온 게 바로 링과 워치, 손가락과 이제 손목 이 두 가지이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이 PPG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곳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링과 워치가 좀 많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수면에 대한 기능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워치로는 애플 워치가 있고 당연히 이제 삼성의 갤럭시 워치나 뭐 구글의 핏빗이나 픽셀 워치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민이나 우프 같은 다양한 스마트 워치들에서 이제 최근에는 수면 측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면 측정의 단점은 당연히 첫 번째로는 착용하고 자야지만 이제 어떻게 잤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착용하고 자면 부가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배터리 이슈인데요. 자는 동안에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자는 동안에 풀어두고 그 배터리에 충전하게 되는데 자는 동안에 착용하니까 이제 배터리 이슈가 발생해서 사실은 이제 뭐 저희도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스마트워치로 지속적으로 수면 측정을 하는 이제 유저 수는 좀 아무래도 제한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수면 측정이 가장 그래도 현재까지는 대중화된 방식 중에 하나는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이제 수면 측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링 타입입니다. 링 타입은 사실 오라링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거의 이제 뭐 거의 처음으로 수면 측정 기능을 스마트 링에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삼성의 이제 갤럭시 링도 출시를 했죠. 이 링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배터리 이슈와 자는 동안에 착용했을 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손목에 좀 큰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것보다는 링을 통해서 좀 작은 디바이스로 그리고 편리하게 그리고 배터리도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링을 통해서 수면 측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링이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뭐 워치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용자 피드백이 계속해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링을 결국은 잘 때 챙겨서 끼고 자야 되고 뭐 충전의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또 불편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쓴다고 할지라도 자는 도중에 이제 뭔가 끼고 자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어러블에 대한 제가 처음 첫 번째 채널로 소개해 드렸던 것부터 가장 마지막 채널로 소개해 드렸던 것까지 모두 이제 착용을 하고 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 다음인 세 번째 채널인 호흡의 패턴을 좀 이용을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숨 쉬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깊은 수면인지 뭐 얕은 수면인지 렘 수면인지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호흡도 심장 박동하고 마찬가지로 잠에 빠져든 이후에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호흡의 패턴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람의 자율신경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수면의 상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흡을 그러면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수면다운 검사에서는 호흡을 호흡 벨트라는 걸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가슴에 벨트를 두르고 자면요. 그 들숨을 할 때는 폐가 팽창하면서 이게 호흡 벨트도 늘어나게 되고 날숨일 때는 폐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수축을 하게 되면서 호흡 벨트도 수축을 하게 돼서 그런 패턴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매일 착용하고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그 빅테크들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레이더 기반의 방법인데요. 레이더 기반의 방법은 사실은 좀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굉장히 높은 완성도의 제품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까지도 이렇게 논문에 나올 정도로 아직은 이제 연구가 좀 액티브하게 진행된 분야인데, 그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그 위치입니다. 측정 위치. 왜냐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뭐 막는 물체가 있거나 혹은 방향이 안 맞거나 할 때 이제 그 방향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레이더를 통해서 호흡을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흉곽의 미세한 움직임을 트래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위치나 방향성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은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성능 측면에서 아직은 아주 높진 않지만 디바이스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레이더 기반의 측정 방식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이제 뭐 구글에서는 구글 네스트 허브라는 이제 침대 옆에 두고 자는 허브 기기를 출시를 했는데, 이 허브 기기는 레이더를 통해서 트래킹을 하고 레이더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깨어있는 단계, 렘 수면, 라이트, 딥 이런 수면 단계들을 이제 파악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더가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장벽이 높다 보니까 똑같이 착용할 필요는 없는데 침대 옆에 두는 형식이 아니라 매트 아래에 깔아둬서 측정하는 방식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 있고요. 이런 매트 형식으로 이제 이 사람의 호흡이나 혹은 심장 박동에서 오는 그 진동, 이런 것들을 이제 앞전소자의 방식으로 트래킹하는 방식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무래도 침대 위에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오는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정 기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도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들은 나오고 있고, 리딩스라는 기업이 이제 가장 좀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앞전 소자가 아니라 공기압 센서를 통해서 조금 더 미세한 움직임을 더 파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수면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수면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슬립테크 시장은 사실 수면을 측정하는 것뿐만이 끝이 아니라 사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선의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아직 뭐 그렇게 많은 양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슬립테크 시장의 다양한 디바이스들은 개선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로 근거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수면 측정만큼 근거가 많이 쌓여 있고 이걸 사용했을 때 무조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임상 근거들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슬립테크 시장에서 수면을 개선시키는 기업에서 가장 이제 시장을 좀 열었다, 그리고 시장을 좀 확대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슬립 넘버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슬립 넘버는 이제
스마트 매트리스 혹은 스마트 베드 기업이고 왼쪽과 오른쪽 사람에 대해서 체온의 조절을 따로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입면 시의 온도 조절 그리고 기상 시의 온도 조절 그리고 뭐 상하의 온도 조절을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제품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끌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주목을 많이 끌었던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정말 수면이 이 침대를 사용을 했을 때 정말 개선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 있어서 뭐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수면 중 개입을 제공하는 다양한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주요한 부분들은 매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긴 하고요. 매트리스 이외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기 조성을 어떻게 해서 수면을 향상시켜 주겠다던가 혹은 빛을 어떻게 바꿔서 수면을 향상시켜 주겠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방향은 이제 자기 전에 듣는 사운드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 컨텐츠 특히 이제 명상 앱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캄이나 베럴 슬립 혹은 헤드스페이스 같은 미국 쪽의 이제 명상 앱들이 수면을 개선시켜 주는 거에 있어서는 현재는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 있다. 하지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면 측정 기술들과 그리고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들 이것들이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실제 수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수면 시장을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에이슬립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다음은 이제 에이슬립에 대한 파트인데요. 네, 슬립테크라고 하는 단어는 2017년 CES에서 처음으로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2017년 CES에서 슬립테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정의돼서 등장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 슬립테크에 대한 영역들이 많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에이슬립을 창업하기 이전에 그 로보볼트라고 하는 이전의 회사를 또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이제 배터리의 폭발에 대한 감지를 하는 그런 AI를 연구하고 이제 상품화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폭발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폭발을 어떻게 사전에 감지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전류나 전압 같은 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을 하면 이게 좀 위험한 배터리랑 좀 그래도 안정적인 배터리 그리고 앞으로 몇 회 이 배터리를 더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뭐 연구적으로 처음에는 입증을 하게 됐고 이것들을 이제 상용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맞닥뜨린 가장 큰 챌린지가 저희는 이제 AI 기업이다 보니까 AI 기업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데이터 그리고 특히 전기차에서의 배터리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차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배터리 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차 제조사나 이제 셀 매뉴팩처들을 저희가 만났는데 이 데이터를 정말 공개를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그거랑 비례해서 사업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였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길로 잠깐 샜었는데요. 그런 챌린지를 맞닥뜨렸을 때 저희가 CES 2019년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2019년에 이제 다양한 곳들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헬스케어 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헬스케어 관에서 그때 아까 설명드렸었던 슬립 넘버라는 업체가 굉장히 크게 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슬립테크라는 키워드가 아직은 시장에서는 아니었지만 CES 내부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키워드로 많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슬립 넘버도 보고
다양한 이제 슬립 테크 관들을 봤는데 그때 저희가 떠오른 생각이 수면의 데이터는 뭐 개개인이 그 수면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개개인들에게 직접 데이터 수집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정말 빠르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장 처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슬립 테크의 관을 여러 개를 이제 부스들을 여러 개를 뭐 살펴보고 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서 발견했던 문제가 바로 그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슬립 테크라고 이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 슬립과 테크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이제 좀 고전 침구 산업들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산업들은 오히려 이제 돈이 많고 뭐 사업을 운영한 기간도 굉장히 길고 하다 보니까 임상 근거들을 좀 많이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테크가 결합돼서 액티브하게 이 사람의 수면의 질을 좋게 해주진 못하지만 뭐 어떤 소재가 수면에 좋을 것인가 혹은 어떤 매트리스의 형태가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수면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테크 기업들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슬립 넘버이기도 한데요. 실시간으로 자는 동안에 이 매트의 온도를 뭐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심지어 냉각까지 하는 이런 기술은 그때는 이제 펠티어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했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진보된 기술인데 이게 정말 수면에 개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정량적으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부분은 슬립과 테크가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다. 슬립 테크지만 아직은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연결을 하고 정말 진정한 슬립 테크 디바이스들 제품들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의 수면을 좋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면 슬립 테크가 완벽하게 정의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 정답이 없는 이유도 수면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한몫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확한 수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잠을 자야 되고 혹은 수면 파악만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링이나 뭐 워치 그리고 뭐 침대 밑에 까는 디바이스 뭐 레이더 이런 기기들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는 것들이 너무 큰 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이 사람의 수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그런 디바이스를 사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알게 정말 소수에 대해서는 뭐 임상실험이나 이런 걸 하게 돼서 데이터를 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수면을 개선시키는 요인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또 하나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향은 진단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측정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의 수면의 질, 잘 잔 수면인지 못 잔 수면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면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면 질환도 측정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한 부분은 진단의 부분이고 진단의 허들을 진단과 측정의 허들을 굉장히 낮추겠다. 그리고 그 측정이 이제 개선 솔루션 앞뒤에 붙어서 이 사람이 어떤 개선 솔루션을 뭐 수행을 했을 때 실제 정량적으로 얼마나 수면의 질이 개선이 됐는지를 파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현재 시장 내에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측정과 개선 이런 부분을 의학적 근거와 기술을 결합해서 수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개인마다의 정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저희가 실제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와중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이제 같이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의 기술입니다. 저희는
범용 수면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체중계의 수면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수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운드를 통해서 수면을 측정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근거들을 쌓아 나가고 있고 현재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병원의 수면 다운 검사 대비 정확도 94%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면을 측정하는가? 아까 이제 뭐 웨어러블 얘기도 했고 그 뭐 심장박동 얘기도 했고 호흡 얘기도 했고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호흡 기반입니다. 근데 호흡 기반 중에서도 소리 기반이고요. 숨소리 기반의 수면 측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숨소리 기반으로 어떻게 수면 측정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깨어 있을 때는 사람이 숨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잠에 빠져들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가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숨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뭐 아기가 자거나 뭐 누가 자거나 할 때 저 사람 새근새근 잘 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자면 이 사람의 숨소리가 훨씬 커지고 그 패턴이 좀 더 뚜렷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면 단계별로 그리고 수면 질환이 발생했을 때의 숨소리 이것들의 이제 패턴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수면 단계인지 그리고 어떤 수면 질환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로 이 왼쪽은 렘 수면이었다가 깊은 수면으로 전환되는 수면의 패턴, 그 숨소리의 패턴을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X축을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숨소리의 패턴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요 하나가 들숨과 날숨의 페어고요. 그 큰 좀 굵직한 게 들숨이고 그 옆에 살짝 붙어 있는 게 날숨입니다. 들숨이 소리가 훨씬 길고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패턴이 렘수면 같은 때 보면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의 이제 각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렘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이기 때문에 뇌가 각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 패턴도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되고요. 깊은 수면은 뇌도 이제 휴식을 취하고 몸도 휴식을 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인 호흡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깊은 수면과 렘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깨어있는 단계 혹은 자는 도중에 의식은 없지만 각성이 되어 있는 단계 그 웨이크 단계에서와 그리고 얕은 수면 단계에서도 호흡의 패턴이 각각 다른데 얕은 수면 단계에서는 뭐 조금 그림이 작긴 하지만 보시면 굉장히 좀 호흡 사운드가 얇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이제 근육의 긴장도가 훨씬 더 풀어져 있기 때문에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서 코골이에 가까운 소리가 나는 반면에 얕은 수면의 경우에는 근육 긴장도가 아직은 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숨소리가 커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호흡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깨어있는 단계의 경우에는 거의 이 사람이 이제 숨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 뒤척이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소리가 오히려 더 많이 들리게 되고요. 이런 소리의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수면 단계를 파악을 하는데 당연히 저희가 이제 수면 단계 분석은 30초 단위로 하고 있지만 이 30초 사운드만 듣고서 수면 단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한 20분이나 40분 정도의 윈도우를 보고서 이 호흡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재 수면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현재 실시간으로 5분 단위의 수면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이제 5분 전에 어떤 수면 스테이지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슬립 트래커들하고도 굉장히 큰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 웨어러블이나 니어러블이나 그리고 레이더 기반이나 이런 디바이스들 모두 하룻밤 수면이 모두 끝나야지만 수면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뭐 자율신경계 활성화도를 HRV나
어쨌든 불규칙성과 규칙성만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가 다 있어야지 그 중에서 이 시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불규칙했다. 혹은 이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칙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저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저희는 그 규칙성뿐만이 아니라 그 소리 자체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도에 따른 소리 자체의 변화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이유가 이 실시간으로 수면을 파악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자는 도중에 온도나 빛이나 습도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그 사람의 수면의 질을 좋아지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큰 가전 기업들, 스마트홈 기업들 그리고 건설사들과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좀 수면의 질,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잘 잤냐 못 잤냐에 대한 웰니스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은 수면 질환입니다. 근데 이 단순히 수면 단계, 뇌파에 따라서 잘 잤냐 못 잤냐 뿐만이 아니라 정말 질환이 있어서 이 사람이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는 도중에 호흡이 멈추는 겁니다. 호흡이 멈춰서 호흡이 멈추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겠죠. 근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심혈관계에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뇌에도 산소가 부족하게 돼서 이제 잠을 자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개운하지 않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돌연사의 위험을 굉장히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질환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병원에 가서 이거를 검사받고 치료받는 인구는 굉장히 좀 적긴 하지만 실제로 잠재되어 있는 수면 무호흡증의 인구는 정말 최소한으로는 15%에서 30%까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들이 굉장히 이거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고요. 코를 만약에 심하게 곤다라고 하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생각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유병률이 굉장히 많은 질환인데요. 저희는 사운드를 통해서 숨소리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이걸 감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거의 검사하는 정확도로 이제 이걸 감지를 해낼 수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식약처의 그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 보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을 했고요. 올해 말부터는 이제 비급여로 병원에서 스크리닝 용도로 그 처방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의 기술은 아까 설명드린 수면 단계, 수면의 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증, 수면 질환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만으로도 수면 측정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굉장히 편하게 수면 측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장점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저희의 기술들을 그 다양한 B2B 고객사들의 앱에 그리고 가전에 그리고 건설사 뭐 인테리어에 아예 빌트인으로 넣는 그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 제가 이제 이 숨소리로 수면을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개념을 처음 제안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의학적으로도 처음에는 굉장히 태클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 차고 자는 거에 비해서 정확할 수가 있느냐, 그게 되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신기한 기술이다 보니까 되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 한 10월 정도에 그 저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과 그리고 스탠포드 슬립 메디슨과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서 다양한 슬립 트래커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병원에서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면서 뭐 워치도 착용을 하고 링도 착용을 하고
옆에는 그 디바이스들을 놓고 자기도 하면서 수면 측정을 수면 검사와 다양한 슬립 트래커들을 사용한 수면 측정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검사와의 일치도를 비교를 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매크로 F1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수면 측정의 정확도를 판독하는 그 수치가 있는데요. 병원 기준이 0.82입니다. 병원의 수준이 0.82인데 저희가 0.77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수치로서 저희가 이제 이런 슬립 트래커들하고도 비교했을 때도 심지어는 워치나 링 같이 착용해야 되는 그런 디바이스와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걸 검증을 해냈고요. 이것들을 뭐 단순히 하나의 퍼블리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퍼블리케이션으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I 저널에도 지금 이제 8편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출판이 되고 있고 그 학술 발표도 탑 컨퍼런스들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백그라운드를 쌓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Sleep Data as a Service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면 데이터를 다양한 헬스케어 앱이나 뭐 명상 앱이나 그리고 뭐 수면 개선 기기들, 가전들 이런 곳들에 연결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면 측정을 이제 서버에서 돌아가는 AI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룻밤 수면을 측정하는 데에 따라서 뭐 수면의 질만 분석을 하면 150원, 그리고 수면 질환이나 뭐 코골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하게 되면 더 높은 비용을 받는 이런 사용량 기반의 이제 청구 방식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수면 분석당 150원에서 400원 사이에 이제 비용을 책정해서 다양한 그 뭐 앱들이나 가전들 그리고 뭐 건설 이런 쪽들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 예시를 2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출시된 케이스는 경동나비엔의 케이스인데요. 경동나비엔에서는 이제 과거에 온수매트를 계속해서 출시해 오고 있었는데 수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엔에서 제안한 저희와 이제 협업해서 만든 숙면 매트라고 하는 제품은 수면 측정하는 수면 단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제어해주고 그 온도 제어가 이제 수면 단계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온도를 찾아주기 때문에 이 제어를 통해서 수면의 질을 객관적으로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거를 입증한 제품이고요. 저희와 이제 같이 공동 연구 실제 임상을 진행을 했고 이제 60명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을 때 깊은 수면의 비율은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2배가 증가한 걸 확인했고요.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10명 중에 8명이 실제 이 제품을 통해서 수면을 했을 때 정말 쾌적한 수면을 했다. 내 수면이 향상된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제 유저들의 주관적인 피드백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로 수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이제 가장 큰 원리를 만약에 쉽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온수매트를 틀고 자면 오히려 더워서 깨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온수매트를 켜놓고 잤을 때 정말 내가 잘 때는 뭐 따뜻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수면 단계가 변함에 따라서 렘 수면에 가게 되면 렘 수면에서는 그 개인의 온도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수면 단계에서는 이 처음에는 따뜻하고 좋았던 온도가 너무 높게 느껴지는 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 깨거나 혹은 이제 수면의 깊이, 뭐 깊은 수면이 감소한다던가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가장 방해를 받지 않도록 온도를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조율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저희의 이제 가장 핵심 기능이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경동나비엔과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이런 기능들은 단순히 이제 뭐 온수매트뿐만이 아니라 에어컨은 또 그 반대가 될 텐데
냉방은 오히려 냉방을 조금 이제 적게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에어컨이나 뭐 매트리스 혹은 뭐 다양한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이제 저희 기술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공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LG전자와의 협업인데요. LG전자는 단순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뭐 공기의 질이라던가 혹은 습도 혹은 조명 이런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 홈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수면 단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온도뿐만이 아니라 뭐 습도나 공기의 질이나 그리고 조명 그리고 사운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수면 단계에 따라서 조절이 됐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수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LG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스마트홈이나 가전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현재 저희 솔루션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료기기의 측면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의 어려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희가 사실은 뭐 정말 기업 초기에는 이제 이런 가전들에 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수면을 의학적으로도 잘 판독을 해내고 그리고 많은 의료기기로서 만들어서 정말 인허가 된 정말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생각도 초기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런 부분은 되게 굉장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바이오의 경우에는 초기에 기술 투자나 R&D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임상 과정에서 뭐 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첫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비슷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좀 레버리지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었던 B2B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고 뭐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건 단순히 좀 더 빠르게 웰리스적으로 매출을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웰리스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클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스케일러블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B2B나 B2C를 타겟으로 수면의 질을 이제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B2B 서비스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인허가까지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초반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항상 좀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신다면 훨씬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저희는 현재는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져서 올해 5월에 이제 수면 진단 보조 의료기기로서 식약처 인허가를 취득을 할 수 있었고 올해 말부터는 이제 병원에서 비급여 의료기기로서 인정 비급여의 형태로서 좀 많이 처방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사운드로 수면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정말 이거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만큼 정말 정확하게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는 감지를 해낼 수 있고요. 이 수면 무호흡증에서 발생하는 그 사운드 그 자체를 감지하는 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FDA에 그 인허가 된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디바이스들보다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정확도로 이제 수면 무호흡을 진단을 해내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빠르게 인정 비급여로서 처방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 FDA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어서 2026년 초반 정도에는 이제 FDA 의료기기까지 획득을 해서 이런 B2H 쪽으로도 안정적으로 사업 채널을 넓힐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저희는 이런 수면 결국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슬립 테크를 혁신하려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슬립과 테크가 나눠져 있었던 부분에 브릿지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앱으로 깔아만 놓기만 해도, 그리고 앱을 그냥 밤에 침대 옆에 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수면을 측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면을 더 잘 잘 수 있는 수면 환경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슬립 테크의 혁신을 꿈꾸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앞으로도 네, 좋은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잠자리가 좀 불편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어요. 아, 네. 네. 그 앞에도 설명은 잠깐 하셨지만은 스마트워치, 뭐 스마트링 이런 것들이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웨어러블 수면 측정 기기하고 차이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아, 네. 결국은 웨어러블 수면 측정 기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실시간으로 수면 분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가 다 있어야지만 이 수면 이 시점에서의 수면 단계는 뭐 어떻다, 저 시점에서 어떻다라고 알 수 있는 이제 생체 신호 자체의 특성이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좀 엔지니어링적인 제약점은 배터리 이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을 측정하는 측정부와 그리고 이걸 분석해서 뭔가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제어부, 이제 측정부는 워치나 링이 될 거고요. 분석하는 부는 스마트폰이 되겠죠. 혹은 서버가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통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수면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는 아무래도 양이 굉장히 커서 이걸 지속적으로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이슈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면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아예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체 신호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수면을 분석하는데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면을 측정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두 명이 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 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사운드로 하다 보니까 더 멀리 있는 사람의 사운드가 들어올 수 있지 않냐라는 그렇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일단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수면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멀리서 오는 숨소리랑 가까이서 오는 숨소리를 좀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도 네, 둘 중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수면을 굉장히 1인 수면 측정 대비 거의 90% 이상의 정확도로 잘 구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설명을 말미에 좀 해주셨는데 에이슬립 무수명 호흡증 진단 의료기기라고 하는 엠롬트랙, 네네. 엠노트랙, 네, 엠노트랙입니다. 그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아, 엠노트랙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처방으로. 네, 처방받는 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될 예정이고요. 처방의 대상은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의 좀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다양한 분과에서 다 처방이 가능할 거고요. 일단 수면에 대해서 내가 좀 잘 못 잔다라고 해서 병원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뭐 좀 정서적인 부분에 의한 불면인지 아니면 기질적에 의한 불면인지를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수면 검사는 병원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큰데 이 저희 엠노트랙 같은 경우에는 뭐 진료실에서 이제 앱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 가서 바로 사용하면 바로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 스크리닝하는 용도로 굉장히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제품과 기술인데요. 지금 창업을 언제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또 IPO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창업은 이제 2020년 정도에 했고요. 이제 만 4년이 조금 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P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기술 특례 상장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뭐 특허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비 평가
뭐 아직 예비 평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뭐 평가들을 좀 받았을 때는 이미 굉장히 좀 충족을 하고 있어서 뭐 한 26년에서 27년 정도 사이에는 가능할 걸로 보고는 있으나 뭐 일단 저희가 BEP에 굉장히 좀 근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좋은 형태의 상장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할 예정입니다. 아마 투자 쪽에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 결국 글로벌 비즈니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세요? 사실 지금도 글로벌 서비스들에서 저희 서비스를 많이 좀 도입을 하고 계시고요. 가장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슬립테크에 대해서 지금 정말 인식이 많이 높고 돈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특히 이제 피트니스 쪽의 기업들 그리고 명상 쪽의 기업들이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일본 쪽에서는 그 EAP라고 이제 임직원들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특히 뭐 생산직이나 그리고 운전 그 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면에 대한 관리가 좀 법제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저희의 좀 수면 측정 기술을 도입해서 검사로 비용을 보내는 것보다 저희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글로벌로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AI가 곳곳에 우리 생활에 이제 침투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훌륭한 젊은 분들이 바이오 헬스 쪽에 AI를 접목시켜서 글로벌로 진출시키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홍준기 CTO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18차 현대학교에서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